진단이 있었다는 얘기를 이제 가족한테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요. 아, 굉장히 그 사이가 모자지간이 굉장히 가까웠던 어머니셨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병문안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한국에 들어올 일은 없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들어오란 말씀이에요. 네, 네, 들어오란 말씀을 하신 거죠. 왜냐면 제가 장사하는데도 한번 와보시고 저희 집에도 와보셨는데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MBA까지 하고 한국에서 저 임원 하시던 네, 분이 좋은 거기서 식당 모시고 다니고 했던, 또 모자 팔고 기사가 모는 차들 이렇게 몰고 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청바지 차림의 운동화에 트러블 모는 아들을 그렇게 유쾌하게 생각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당연하죠, 부모님. 근데 그게 유언 같은 말씀이셔서 돌아올까 이렇게 고민하던 차에 그 증권회사 창립자가 굉장히 매력적인 오파를 주셨었습니다. 비즈니스 전문 우리나라 증권사. 네. 제가 이제 마지막에 근무했던 그 증권회사에서 비즈니스 전문대 드는 비용도 다 물어주고 믿을 수 없는 조건을 주셨어요. 아니 그 공백 기간이 얼마나 됐죠? 3년이죠. 그렇게나 됐는데 예. 그때 결심을 하고 2008년 7월 말일 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그 회사에 뭘로 오신 거예요? 상무로 왔습니다. 상무로. 예. 거기서 또 한 번 더 올라가지 않으세요? 거기서 굉장히 좋은 찬스가 돼요. 바로 금융위기가 왔거든요. 2008년 그 예. 얘기. 제가 7월 말에 들어왔는데 리만 브라더스가 망한 게 9월 며칠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럼 들어오지 못할 뻔했네. 못 들어올 뻔했죠. 하버드 예일 나온 사람들도 직업을 잃을 때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거의 막차로 조인을 했고, 또 저는 뭐 손실 난 게 전혀 없으니까 물린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예, 물린 게. 그리고 폭락하는 장에서 바닥에서 뭔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럼 2008년 그때부터는 이제 상무로 일하면서부터는 올라갈 일만 남은 거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결과가 거의 있었습니다. 바닥권이었을 예, 테니까. 그리고 2009년을 지나면서는 회사에서 받은 계약금과 성과급 이런 것들을 합치니까 경제적으로 큰 문제 없으면 어렸을 때 경험했던 가난, 빈곤 이런 일을 다시 경험하지는 않을 수 있겠다. 소위 그 경제적, 요즘 유행하는 말로 경제적 자유를 얻으셨네요. 네, 2009년 10년경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보통 뭐 세옹지마, 뭐 전화유복 뭐 이런 얘기 흔히 쓰는데 그 우리 김프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 딱 맞는 인생을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그 위기가 기회가 되고 막 이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예. 그 보통 우리가 이제 운칠기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본인이 생각하실 때 우리 김프로께서는 그 이 운과 노력 그 중에 자기 인생을 좀 좌우했던 그 비율이 이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정확하게 그걸 몇 대 몇으로 하기는 어려운데요. 대체로 제가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그 운이 저에게 왔던 경우를 이렇게 되새겨 보면 두 가지를 했을 때 그 비율이 확률이 높아졌던 것 같아요. 하나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간절함.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간절함이 어떻게 보면 대척점에 있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개방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뭐죠? 시도하는 거죠. 간절함을 잘못 해석을 하시면 그 자리에서 끝까지 승부를 보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무는 글쎄요. 꼭 그게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대체로 보면 입사해서 5년 만에 유학을 갔고 그러니까 그 이상 머무는 데가 없어요. 예, 복귀해서 다시 5년 만에 미국을 갔고 다시 복귀해서 5년 가까이 직장생활 증권회사 임원 뭐 자산운용사 저 투자자문사 사장을 하다가 5년 정도 프리랜서 생활하다가 5년 창업한 지 5년이 됐거든요. 꼭 5년 주기라고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연관된 일들을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그런 그 개방성은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그때 경험하는 저와 저희 가족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개방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 그게 실패건 성공이건. 예. 아니, 물론 저희가 실패 엄청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는데요. 2006년 8월 셋째 주 주말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마 미국으로 치면 백투스쿨이라고, 아이들 이제 개학. 네. 그게 이제 흑인 상권이 굉장히 좋은 시즌입니다. 왜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막 사랑하고 뭘 사줘요. 그래서 모자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가방도 사주는 그 백투스쿨 시즌인데, 근데 그날은 장사 좀 잘 되더라고요. 근데 2시쯤 되니까 캐시 레지스터라고 이렇게 돈을 넣고 치는 영수증 나오는 옛날 기계 있잖아요. 예, 그 기계를 썼는데 2시 오간에 이렇게 돈을 넣고 딱 그 서랍을 밀었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돈이 차서. 예, 처음 경험해보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돈을 제 주머니에 넣고 다시 했는데 6시 정도에 한 번 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찼어. 예, 그래서 그날만 10,000 불 매상을 올렸어요. 그러면 한 1,500만 원? 네. 근데 가게에서 저희 집까지 가려면 서쪽으로 가는데 조지 워싱턴 브리지라는 큰 다리를 건넙니다. 뉴저지가 저희 집이었으니까. 정말 제가 태어나서 가장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왜요? 뭐 그 감정은 잘 모르겠어요. 기쁨의 감정도 있고 회한의 감정도 있고 안도의 감정도 있고 감사의 감정도 있는데, 야, 그 뭐 한국에서는 그 큰 돈도 만져보고 막 써보고 수백억 네, 그렇게 했는데 그 만 몇천 불의 매출에 그렇게 제가 감동할 줄 몰랐는데요. 정말 눈물이 막 범벅이 될 정도로 울면서 집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 감정은 힘들었죠. 그리고 도대체 내가 왜 이 가게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체성이 모호해져서 정말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정말 알토란 같은 주식을 그 사업한다고 다 팔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현대중공업이라는 주식을 6만 원에 다 팔았는데 이게 55만 원까지 갔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힘드셨겠는데 네, 계속 올라가는 거 보면. 네, 그 금사라기 같은 주식은 버리고 안 되는 장사한다고 막 그래서 그럼 보통 사람은 거의 우울증 걸려. 정말 미치는 줄 알아요. 아니, 우울증 정도가 아니라 그럴 때마다 또 한국에서 또 잘 나간 후배들이 전화 와서 형님 어떻게 지내서 저 요번에 승진했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힘들었는데 그거를 신발을 하러 다니면서 여기저기 새벽에 나가서 한 3시간, 4시간씩 운전을 해가지고. 서럽죠. 네. 신발을 구하러 다니면서. 근데 지금도 그때 찍어 놓은 사진들이 있는데, 누가 이렇게 저희 뒷모습을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어깨가 쭉 늘어져가지고, 그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1,몇백만 원, 10,000몇천 불의 매출을 하고, 귀가하면서 그렇게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비즈니스에 자신감을 갖게 되고, 뉴욕 뉴저지 쪽에 신발로 제일 큰 비즈니스맨이 돼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야, 진짜 이게 한 번도 저희가 이제 사의를 한 적은 없어요. 근데 내일 하루 더 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들으시는 분들한테 죄송해서 이걸 계속 해도 아니, 뭐, 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김프로께서 무슨 뭐 자기 자랑을 한다거나 뭐 이게 잘난 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어떤 영감을 주는, 저는 들으면서 그런 게 한편으로 자신감도 주시는 것 같고 희망도 주시고 뭐 용기도 주시고 뭐 새로운 일에 이렇게 도전해서 한번 나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하루 더 모시고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프로TV 김동완 프로였습니다.